네,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증시 워밍업 함께 하시죠. 유안타증권 김덕호 FA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개장 전 체크 포인트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부터 열어볼게요. 네, 다급해진 K-방역 전략은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제는 또 어제 러시아 백신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백신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K-방역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그 어떤 실태 부분들이 조금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또 주시장에서는 백신으로 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K-방역이라고 했던 부분들의 그 단어 키워드가 사실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었죠. 어떻게 보면은 방역 선진국으로서 또 확진자 규모를 굉장히 과감하게 축소를 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그간의 자부심들이 굉장히 컸었던 게 우리 국민분들이 많은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제 계절 자체가 이제 추웠던 겨울에서 다시 또 봄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또 여기에 계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유동의 확산 부분들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로 올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죠. 이런 시국 속에서 이제 결국은 이런 악재로 인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어떤 기업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진단 키트라든가 마스크 업체, 방역 업체,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업체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화이자 제품을 이용해서 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20일까지 접종을 1차 접종을 마쳤던 인원이 총 177만 명. 그 중에서 2차 접종까지 완료했던 인원이 6만 명 정도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서도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고 백신에 대한 그 접종 속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이미 1억 3천만 명분의 접종이 완료가 되었고 회분으로 치면은 2억 회분이 이미 지금 92일 만에 접종이 완료됐다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역시 경기 회복에 대한 초점은 백신이 핵심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가설이 아닌 실제로 데이터화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현행 정권에서도 백신에 대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자국에 대해서의 어떤 그 백신 접종을 우선을 채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교부 측에서는 좀 더 백신 스와핑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조금 사용하게 되면서 조금이라도 물량을 빨리 받아올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대본도 마찬가지로 백신을 기존의 2차 접종 물량분을 1차 접종 물량분으로 이전을 시킴으로써 좀 더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부분들,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시점에서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물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고 원래는 연초에 물량을 받아보려 했던 모더나 백신마저도 하반기 쪽으로 조금 더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면 후반기 쪽에서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과 우려감 때문에 아무래도 현행 정부에서는 조금이나마 백신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러시아나 중국의 백신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실효성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지금 현행 WHO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 즉 이제 백신을 접종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병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효용성 자체가 70% 이상이 됐을 때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의 국영 기업이었던 시노팜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72% 정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백신 연구 결과가 나왔던 시노백의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해당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굳이 이 백신을 맞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아무래도 일반 대중들과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의 의견들이 지금 공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실용성이 높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의 효용성을 봤을 때 무려 97%까지 높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우선은 안전성 자체의 논란은 있지만은 러시아 백신 자체의 그 실효성으로 코로나를 제압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조금 더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스푸트니크 V와 관련돼 있는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었는데요. 너무 올랐어요. 사실 이제 이수엑시스라든가 아니면은 히온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서의 어떤 기술 이전 자체를 이미 진행을 한 바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연일 상승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죠. 여기에 또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원료 투입량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그 악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재가 무색해질 정도로 주가를 굉장히 빠르게 올려놨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여전히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백신 자체에 대한 소요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바이넥스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백신들 그리고 이제 많은 업종들에 있어서의 유의를 하셔야 될 점은 결국 백신을 제조를 하는 것, 그러니까 기술 이전 자체만으로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먹거리를 찾아가시는 과정일 수 있겠지만은 이전에 존슨앤존슨이 실제로 얀센 백신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굉장히 실적이 탄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가는 2%대 상승해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고려하신다면은 역시나 주식이라는 것은 실적과 그에 따른 괴리율이 점점 좁혀지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차익 매물의 출현도 대비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에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렘데시비르라든가 아니면 카모스타드라든가 이런 아니면은 혈장 치료제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종목들이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됐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다시 주가를 또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백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또 다시 이전의 그 고점에 대해서의 그 기술적 반등의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훨씬 더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충분하게 여유롭게 대처를 하실 수 있지만은 다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께서는 무리한 비중을 담으시기보다는 조금 더 비중 자체를 경량화시키셔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백신주 유의해야 할 점까지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네, 기후 정상회의 개최입니다. 지금 기후 정상회의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기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무슨 섹터 사야지 바로 이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회자가 조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제 기후 정상회의에서 마찬가지로 가장 큰 핵심은 각국에 있는 40개국에서의 정상들이 직접 참석을 해서 현장에서 각국에서의 어떤 포지셔닝을 발표를 하는 어떤 그 위치들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온실가스를 비롯해서 이제 어떤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들의 논의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은 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았던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전망에서의 그 탄소 배출량을 급감을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외교부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미국에 항의를 한 바가 있듯이 이미 지금 많은 신흥국들 그리고 화력 발전에 의존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들이 단기간에서 이 탄소 배출 자체를 억제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위치를 비교한다면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싸움이다라는 식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전달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어떤 기후 정상 회의와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결국은 탄소 배출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온실가스주, 탄소 배출권 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여기에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간다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ESG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친환경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거론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일 계속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47달러까지 올라갔다라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연초 대비했을 때 오히려 전년 대비했을 때 20달러 선에 있던 탄소 배출권이 무려 2배가 넘게 지금 뛰어오르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셨을 때는 그만큼 어떤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의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만큼 환경적인 부분들이 역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이라든가 인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브라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마존 우림을 또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림을 개척을 해서라도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나라들의 입장 그리고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높은 신흥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 같은 입장들에서는 이런 탄소 배출량 자체의 절대적인 양을 급감시키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네. 각 선진국들이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환경을 지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의 어떤 생존 전략들을 취한 데 있어서 각국들이 먼저 진두지휘를 할 수 있으려면은 그만큼 따라올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이번 회의에서의 핵심이었는데 다만 안타까웠던 점은 이번 중국이 2030년도까지는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점을 달성하고 이후 2060년도까지는 탄소 중립이 완전히 이루어지겠다라는 계획을 말했습니다만은
명확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수치적인 부분들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좀 고려하신다면은 다소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기후 협약과 관련된 부분의 갈등이 조금 첨예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을 좀 거론하실 때 눈여겨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전통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신재생 에너지 섹터, 풍력 에너지라든가 태양광 에너지 부분들을 거침없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석유, 화력 에너지 쪽에 집중이 되어 있던 에너지 패러다임이 이제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은 뭐 구리나 전선주들을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뭐 고려안이라든가 이구산업과 같은 구리 관련된 종목들을 자주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급등세가 계속 연일 나타나는 원인도 결국은 전기 설비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유독 빠져 있는 섹터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원전 섹터입니다. 사실 이제 일본의 오염수 방류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환경 쪽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또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디까지나 현재 신재생 에너지 부분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부분 쪽에서 가성비 부분들을 좀 더 본다라고 하면은 원자력 발전 부분들도 장기적인 면에서는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후 정상회의는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바이든 세율 39.6%로 인상이라는 소식입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뭐 의회에 가봐야 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시장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자본소득세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언급을 한 게 아니고요. 네. IMF에서 최초에 먼저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난 8일인가요? IMF에서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와중 속에서 대형 업체들이 마찬가지로 빈익빈 부익부를 좀 더 가속화시킴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자체의 회복세가 사실은 오히려 더 역으로 둔화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반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대형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블리스 노블리스를 실행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세율을 일시적으로 각국에서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업체들이 사실은 이런 의견에 동조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시그널들을 과연 누가 먼저 시작할 것이냐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법인 세율 인상을 통해서 각 연합국들, 동맹국들 간의 그 입지를 강화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그 내실을 다져가는 그 기회를 삼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기술주들에 대해서의 그 부담이 이제 세율로 또 다시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신다면은 이제 바이든 미국 시장으로부터의 기저 효과, 즉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소득세율의 인상 부분들이 우리 국내와 해외에 있는 특히 이머징 시장에 있는 많은 성장성 높은 기업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의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IMF에서 이런 어떤 권고 사항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 국내에서도 대형주들, 특히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몸값을 많이 올렸던 종목들이 있죠. 뭐 네. 카카오라든가 네이버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요.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투자가 되면은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데서 그 부담의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차익 매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장중에 대응을 하실 수 있다면은 좀 좋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정리해 봤습니다. 한눈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다급해진 K-방역 안에서 러시아 백신도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알아봤고요. 기후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알아볼 종목도 알아봤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자본 이득세율 인상과 관련한 이슈까지 오늘의 체크포인트였습니다. 네, 개장함과 함께 이슈들 어떻게 시장에 적용될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안타증권 김덕호 FA였습니다. 고맙습니다.